우리는 설계사를 위한 채널인데도 우리 채널에 그렇게 보험회사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도둑놈 새끼들이라고 댓글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죽하겠냐고 다른 보험 관련된 기사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가거나 그러죠. 해지가 되거나 나가야 될 것보다 덜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독 이 보험회사에 어떤 남겨먹는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금융의 그 탄생부터 따져보면 좋은데 우리가 뭐 역사로 쭉 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가장 쉬운 정의를 하나 하고 가면 우리 금융 3사라고 하는데 금융 4사까지 가볼게요. 은행, 증권, 보험, 카드입니다.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은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서 들은 게 있어서 예대 마진 떠드는 사람 많은데 이 예대 마진에 좀 더 이 원리나 어떤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은행은 예대 마진이고 두 번째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많은 거래.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 투자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1년에 수백 번씩 하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몇십 원씩 나가니까 그 수수료 장사. 돈이란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의 회사에 수익을 남겨줬는데 하면서. 그렇죠. 카드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카드 일시불 긁고 3일 있다 선결제하면 카드 산 뭐가 남나? 나한테 포인트 주면? 이런 생각하지만 카드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과 결부해가지고 카드를 인해가지고 뭐 할부도 있겠지만 금융상품 중에는 적금과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일짜리 CD 콜 같은 것들이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 심리에 의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수료와 이자율, 그 다음 단기 현금 서비스, 장기 카드론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보험은 뭐냐 이거예요. 보험을 자꾸 보험료 낸 걸로 보험금을 안 내보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험료 하면 좀 아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비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마저 틀린 표현입니다. 보험사에 이제 사업비라는 보험료의 어떤 적립구조를 쓰는 보험들은 또 이제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사실 위험보험료, 책임보험료, 신계약 상각비처럼 보험료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리사 해가지고 상품 만드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에 보험은 품앗이 구조인데 100명의 사람들이 10,000원씩 내서 한 명이 암에 걸리면 100만 원 몰빵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매달 돌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보험회사도 증권사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떼는 거고 그 다음 들어온 돈들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은행처럼 예대 마진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심리가 적용해서 카드사처럼 여러 가지나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간에 뭐 중도인출, 약관인출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남기는 것처럼 보험사의 수익 구조도 되게 탄탄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마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암 걸릴 확률이 적은데 이거를 암보험 비싸게 만들어서 이걸 먹는 게 아니라 보험사는 그렇게 되면 애초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보험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고객이 충분히 니즈가 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들이나 적합한 사람들은 충분히 낸 돈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매력적으로 상품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이 상품을 잘 이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원수사 지점장 생활을 대졸공채로 한 8년 정도 했으니까 아는 거지만 실제로 보험회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자산운용 수익이에요. 그렇죠.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가 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보험 하나를 가입해도 건강보험을 20년 동안 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내더라도 이게 곱하기 12개월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에 20년이면 24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0만 명한테 확보한다고 하면 그럼 이 돈이 얼마나 규모가 커지냐고. 100조로 가정해보죠. 그러면 100조에 1%의 자산운용 수익만 낸다 하더라도 1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수사를 다닐 그 시절만 했어도 이 회사 사장님께서 어떤 걸 자랑했었냐면 우리 회사의 자산운용팀에서 우리 고객들의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잘 굴린다. 이게 되게 자랑거리였어. 그리고 최근에 M사, 우리 빨간색 마크 가지고 있는 그 보험사 있죠. 거기도 회사 사장님이 지금 회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증권회사에서 오셨어요. 그럼 이분이 뭘 잘하겠냐고. 투자를 잘할 거 아니야. 자산운용을 잘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왜 어떻게 보험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냐. 고객들의 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산운용을 잘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 우리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메리츠 화재에서 이 운용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험 설계사분들은 고객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은행은 다 좋대 막. 적금도 좋고 예금도 좋고. 근데 진짜 누가 도둑놈인지 보시면 결국에는 은행도 법인, 보험도 법인이잖아. 이 법인의 순마진을 보면 영업 순이익률을 보면 은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맨날 쓰레기라고 하지만은 3%짜리 적금 들어서 요거 만기돼가지고 1000만 원 타는 거 확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담대 그냥 4%대로 그냥 5억씩 10억씩 받아가지고 평생 은행에 돈 10억씩 갖다 주고 그러면서 보험 나쁜 놈들이래. 이게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2%짜리 예금 100조 넣으면 1년에 2조씩 따박따박 나오고 얘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워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코넬대 나온 애들 뽑아다가 자산운용 맡겨가지고 연에 7% 8% 수익률을 내버리면 내고. 이걸로 사실 돈을 버는 거다 이거지 보험금 안 좋아지고 뭐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제가 주담대를 받았는데도 나는 단장님한테 얘기 듣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잖아. 내가 집을 3억 주고 샀는데 3억 중에 70% 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1억 원금을 가지고 근데 내가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 주택담보 대출을 갚는데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자가 2억이야. 근데 내가 집값이 1억이 올랐는데 그렇게 치면 마이너스야. 그죠. 근데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2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몰랐어. 왜냐면 나는 그냥 2.8%라고 해서 2.8%인 줄만 알았지. 근데 그게 만기가 늘어나면 더 빡세져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사의 수익 구조를 좀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8만 원짜리 보험 한 30개월 내다가 이거 실효시킨다고 이거 도둑놈들이 아니라 큰 영향 없다고.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보험금을 지급을 잘해야 얘는 규모의 경제를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반드시 보험금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화의 오류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줄까? 더 매력적으로 만들까? 라고의 고민들도 한단 말이죠. 결국엔 보험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노후 연금보험이라면 늙기 전까지 암보험이라면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의 돈이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이것을 단지 투자뿐만 아니라 보험사들 테헤란로에 다 빌딩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살 때 300억에 샀을 거예요. 지금 1,500억 하겠지. 그런 자산운용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치는 대로 보험 가입을 받으면 그것도 좀 리스크가 커지는 행동 아닌가요?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보험사는 결국에는 위험률과 손해율만 생각을 하면 보험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위험률은 말 그대로 어떠한 소비자, 이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가. 20살보다는 50살이 위험할 거고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보다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위험할 거고 손해율은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지출했냐에 따라서 손해율이 책정되는 거고 이걸로 해서 보험료가 만들어지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받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 생각지 못하는 사업비에 뭐가 있느냐면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보험금 나갈 뿐만 아니라 이걸 CS 하려면 콜센터 돌려야죠, 고객센터 돌려야죠, 증권 발행해줘야죠, 웹진 보내줘야죠, 막 광고해야죠, 모델 써야죠. 이것들처럼 이런 부대 비용들까지 다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무분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사업의 주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첫 번째로 이제 비차 손익이라 그래서 사업비 보험료는 지금 당장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나눠서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책정한 사업비가 얼마인가, 요거에 대한 어떤 사업 비차 손익,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요게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손익이라 그래서 이율 관련된 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예상 이율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투자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어.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그럴 땐 보험료를 더 받아야지. 이런 2차 손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여쭤보셨던 이제 위험률 차 손익이라 그래서 위험률과 손해율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사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계리사라는 자격증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보험사는 정말 10년, 20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보험료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보험회사의 수익을 안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위험률 차손익은. 위험률 차손익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남겨먹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아무나 다 받아주면 안 되지, 당연히. 위험한 사람한테는 돈을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질병 경력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질병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를 더 받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 1급 직업, 예를 들어 사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야외에서 현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받는 거. 요게 이제 보험료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 계리사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계성부 처음 시작할 때 이래요. 미적분이 처음에 나오는데 다 수학을 어느 정도 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미적분이 시작이었대.
보험 상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에 있는 상품들보다 보험사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계리사들이 만드는데 보험회사라는 회계적인 회계법인에 보는 관점도 얘네가 재무랑 같이 이어져서 계리 회계 재무가 맞아야 되고 정부 정책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또 상품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놈처럼 이렇게 쩌둑놈 내야지 이러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보험회사가 또 잘못 만들어서 역마진 구조가 나게 되면은 망해버리면 또 국가 입장에서는 또 큰일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경계하는 상태에서 보험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